예,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으니까 여야가 공천 작업 후반부에 돌입을 했고요. 자, 서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 발언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무시무시한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새술의 새부대라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죠. 더 나쁜 물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더 더러운 물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구정물 같은 공천을 하고 있잖아요. 현역 불패, 기득권 공천 그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썩은 물 공천, 고인물 공천, 항의조차 제대로 못하게 하는 언론의 입을 틀어막는 입틀막 공천하고 있는 자신들을 되돌아보기. 예, 윤 대표님. 예. 구정물 공천, 예, 입틀막, 썩은 물 공천. 예. 말들이 사실 많은 지금 유권자들도 보고 있고요. 또 그 가족들, 어린 가족들도 보고 있는데 말들이 좀 센 것 같긴 합니다. 예, 점점 거칠어지는 것 같아서 걱정인데요. 이제 서로가 공천을 이제 헐뜯고 비난하는 모습이 과연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볼까가 좀 의심이 되고요. 특히 이제 당 대표, 이제 각 당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사실 얼마든지 품격 있고 점잖은 표현으로도 그 폐부를 찌르는 예. 그런 촌철살인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 원색적인 단어들을 써가면서 상대를 완전히 그 혐오하는 듯한 예. 모습을 보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것을 보는 국민들이 상당히 피로감이 점점 커질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뭐 상대당 공천 상황에 대한 신경전도 뭐 어제도 이어졌습니다. 자, 이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특검법 표결이 끝나니까 여당 공천의 본질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화자찬에 맞지 않던 여당의 공천이 건생구팽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방탄이 끝났으니 이제 사냥개를 사냥한다. 필요 없다 그런 것이겠죠. 그야말로 막공천, 막천, 아니 막사천 아닙니까? 용산 공천, 특권 공천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분은 말을 만들어도 말도 진짜 재미없이 만들어요. 그렇게 한심한 표현 만들 시간이 있으시면 이재명 변호사를 공천 대납하듯이 공천하는 것을 넘어서서 김동아 씨인가요? 이런 막장 공천 보신 적이 있습니까? 민주당 내부에 있는 사람들조차 정상적인 공천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예, 최 변호사님. 김동아 변호사라고 하면 서대문 갑죠. 우상호 의원의 지역구 불출마로 인해서 전략공천 지역으로 구분된 청년 이제 지역 공천을 하는 곳인데 거기에 이제 원래 3명이 결선에 올라갔는데 그 3명 중에 한 명이 이제 대장동 변호사였던 김동아 변호사로 바뀌면서 이게 굉장히 논란에서 아니 민주당 공천부터 신경 써라 왜 남의 당 공천에 사천이냐 타천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냐 이런 주장이에요. 만약에 이런 일이 국민의힘에 나왔다라고 하면은 민주당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이번 그 공천은 이핵관 공천 아닙니까? 이재명 핵심 관계자 공천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마치 뭐 민주당에서 윤핵관이라고 얘기하듯이. 지금 잘 보면은 이재명 대표의 핵심 변호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검사장 출신 박균택 변호사. 결국 그 광주 광산구에서 공천을 받았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동아 변호사, 정진상, 이재명의 오른팔 중에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의 변호인인 김동아 변호사도 사실상 공천을 받는 수순으로 지금 들어갔고 아직은 모르지만 3인에 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얼마 전 같은 경우에는 실제 단수로 꽂아주는 것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그 민주당 우세 지역에서도 조상우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경선 현역과 단독으로 붙여줬지 않습니까? 떨어졌죠. 물론 최종적으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예. 예비 후보자 입장에서는 최종 경선에 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혜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는지, 특별한 차이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그렇게 하나라도 이재명 대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하나하나 최종 어떻게 보면 그 후보가 되거나 아니면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 어떤 수순으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핵관 공천이라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천이 아니고 사천이고 이른바 비명 횡사인 것이고 친명 횡재다라는 것은 이런 구체적인 사례, 한두 사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5손가락에도 꼽지 못하고 거의 10손가락에 꽂을 수 있는 이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런 어떤 국민들의 어떤 그 인식 이런 부분이 결국 민주당에 대한 전체적인 지지율로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장 변호사님 반론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일단 3인 경선을 올렸는데 성치훈 예비후보 같은 경우에 뭐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졌죠. 원래 그 팩트를 알고는 있었지만 이게 논란이 커지니까 이 경선에서 제외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안희정 충남지사의 성그 비위 의혹과 관련해서 2차 가해를 성치훈 후보가 했었다. 그런 논란이 있었죠. 예. 그러면서 논란이 커지니까 그렇다면 민주당 측에서는 후순위, 그래서 4위를 한 김동완 변호사를 올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여러 케이스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조상호 변호사 뭐 현역이랑 붙었다고 해서 기회를 보장받은 것 같지만 그 지역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좀 일을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도 그쪽에 내면서요. 결국에는 경선 탈락했죠. 예. 이른바 이재명 어떤 특권 누리지 못했습니다. 김우경 의원은 어떻습니까? 비명 현역과 붙어서 또 떨어졌습니다. 이재명의 입이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지나치게 한 측면만 부각해서 민주당의 공천 과정을 좀 혼탁하다 이렇게 폄훼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은 예. 검사 공천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 중에 국민의힘에 지금 공천 받은 사람 몇 명 안 됩니다. 그 말로 예. 가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호남 여성 우선 추천 이것을 놓고도 공천을 놓고도 굉장히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첨예한 갈등, 말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도 이어서 들어보시죠. 그분 참 뻔뻔하지 않습니까? 김혜경 여사의 비서를 호남에 단수 공천을 했던데요. 어차피 다 들켰으니까 사천의 끝판왕을 보여주겠다. 이런 작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권향엽 씨라는 김혜경 씨, 배우자실 부실장. 또 국민들이 분노하시는 이유가 공직자를 대하는 자기 몸종이나 수하처럼 대하는 그런 기본 마인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혜경의 비서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해가지고 사천을 했다고 가짜뉴스 퍼뜨리지 않습니까? 집권 여당 대표라는 사람들이 사천을 했느니 명백한 부정선거, 불법선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사천을 했다는 등 자기 세력을 구축했다는 등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네.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공천 과정에서는 굉장히 조용하고 물론 뭐 일부 현역 떨어진 의원들에 대해서 또 나쁜 평가를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그래서 조용한 로키 전략으로 가다가 최근에는 이제 양평에도 지원 유세 가고 조금 전에 봤던 거는 이제 양천구에도 가고요. 이러면서 목소리를 지금 엄청 크게 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이제 반격할 때가 왔다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 더 이상 이제 물러설 데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그 역전당하고 있는 느낌들이고 마치 우리가 이번 선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당하게 윤석열 정권 중간 평가 선거로서 적극적으로 어떤 공격적으로 돼야 되는데 마치 무슨 그 조국 그 혁신당조차도 용어를 잘못 쓰고 있어요. 하객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공세를 막는 예. 역전극이잖아요. 사실. 예. 오히려 더 몽골 기병처럼 이렇게 쳐들어가야 되는 선거인데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비명 행사라는 말들이 너무 일반화돼서 민주당 공천이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할 거의 뭐 막판까지 가는 이제 그런 사천 논란 자체가 국민한테 먹히는 시경이 됐습니다. 또 그런 결과들이 많이 왔고 예. 그 중에 하나 가장 억울한 것 중에 하나가 권향엽 씨 문제입니다. 예. 사실은 지난 대선 때 대통령 말하자면 배우자실 부실장이라고 하는 그 경력 하나를 예. 김혜경 비서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예. 마치 경기도청의 무슨 배모 비서관처럼 그렇게 이해하는 그것은 좀 악의적이었다 이런 불쾌감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만은 원론적으로 원인 제공을 민주당이 했거든. 사실 여성 전략 공천을 원래 그 지역에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 문제가 됐고 더 잘못한 것은 끝까지 그렇게 정당성이 있으면 끝까지 단수 공천을 가도 되는 문제였는데 또 경선을 붙였지 않습니까? 번복해서 경선을 예. 붙였죠. 그런 것 자체가 지금으로는 굉장히 강한 어투로 터닝 포인트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잘 먹히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 같다. 예. 자, 이재명 대표를 하나 더 옥죄고 있는 것이 사법 리스크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틈만 나면 이재명 대표의 이 사법 리스크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대응하는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까지 연이어 들어보시죠. 성남은 대한민국의
역동적 발전을 상징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비리니 백현동 비리니 하는 식의 비리 때문에 성남 시민의 명예가 훼손됐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어렵다고들 하는 성남 수정에 왔고 이재명 대표는 서초동의 법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남 시민의 명예를 회복하고 성남을 다시 한번 역동적 발전으로 이끌겠습니다. 총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의 당대표가 법정을 드나드는 이 모습이 우리 국민들 보시기에 참으로 딱할 것입니다. 제 아내는 7만 몇천 원 밥값 대신 냈다는 이상한 혐의로 재판에 끌려다니고 저 역시 이렇게 아무런 증거 없이 무작위 기소 때문에 재판받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총선에서 심판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예, 최 변호사님. 네. 무작위 기소로 고통을 받고 있다. 본인과 김혜경 여사까지 같이 그 얼마 몇 푼 되지도 않는 법인카드 쓴 거 가지고 이렇게 괴롭히고 있다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계속해서 그 아픈 고리를 공격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근데 제 말보다는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을 하셨던 이수진 전 그 부장판사 출신 국회의원 말씀을 빌리면은 본인이 가장 측근이라고 했던 이른바 허가방 김인섭 씨 사건과 관련해서 판결문에서 김인섭 씨가 실형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예. 그 판결문을 이수진 그 의원님이 보았더니만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나한테 거짓말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나아가 자기가 아는 바로 한다고 하면은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얘기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아무런 증거 없이 무작위로 검찰이 기소했다라고 얘기한다고 하면은 대장동이건 아니면은 뭐 성남 FC 사건이건 아니면 쌍방울이건 그 관련되는 모든 사건이 무죄가 나야 됩니다. 무도한 검찰 정권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법원이 정말 중립적인 법원이 무죄를 나와야겠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 거의 100%에 가까운 승률로서 검찰이 이기고 법원이 유죄, 실형 선고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답을 내비치질 못하면서 그냥 무도하게 아무런 증거 없이 무작위로 기소했다라고 얘기하는 점도 저는 답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아내가 7만 몇천 원의 밥값 대신에 기소가 됐다고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있던 그 몸종이라고 얘기했던 어떻게 보면 공익 제보자 외에 그 이전에 3년 동안 했던 어떤 그 비서에 대해서도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를 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는 국민들 앞에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예, 장 변호사님. 네. 지금 최 변호사 얘기는 뭐 아직까지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재판 결과가 안 나와서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확정됐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네. 거고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뭐 일주일에 뭐 짧게 적게는 한 번, 세 번씩 막 법원에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선거도 지금 지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저런 호소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를테면 법리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장실질을 한번 받았잖아요. 소명이 되지 않았다는 법원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때 재판부가 검찰에 요구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런 지자체장을 산하기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이 산하기관에 대한 배임으로 기소한 전례가 있는지를 물었다는 겁니다. 검찰 자료 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기소한 전례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자체장에게는 굉장히 많은 행정법상 재량행위가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절에 청문회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0만 4천 원으로 공직선거법상 기소한 전례가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본인이 평생 검사로 살았으니까 관련 수사 해본 적 있는지 민주당 측에서 물었습니다. 본인이 수사하는 동안 그런 전례는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했죠. 공직선거법은 시효가 6개월입니다. 일단 공범부터 기소해놓고 계속해서 시간을 끌면서 10만 4천 원으로 기소한 전례가 있는지 저는 분명히 물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유권자의 판단도 이번 총선에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유권자들 어떻게 판단하실지 자 3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